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유튜브 30편.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은 있는데 이번에 지금 대법원 사건 판결이 나와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성폭법 위반,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에서 주거침입 부분이 일부 무죄가 나오고 집행유예가 선고돼서 석방이 된 그런 업무 처리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 의뢰인분이 저희 법인의 사건을 맡기고 선임하게 된 그 과정은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된 직후였습니다. 1심에서 제 의뢰인분이 법정 구속이 돼서 그 의뢰인분의 가족분이 다급하게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 사건을 좀 해결해 달라라고 말씀 주셨었어요. 이 사건은 1심에서 3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합의를 한 성범죄 사건이고요. 합의를 하고 준강제추행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피해자의 처벌 불원과 선처가 있었지만 3년 6개월이 선고되었던 상황입니다. 성폭법 위반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5년 이상의 법정형이었다가 7년 이상의 법정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이제 합의를 한 경우 형법 53조에 의해서 장량 감경에 의해서 한 번 감형을 할 수가 있지만 다른 어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기 때문에 뭐 미수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수, 자백 이런 부분도 감경 사유가 법정 그 감경 사유가 장량 감경 빼고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한 번 감경을 해도 7년 이상형이기 때문에 3년 6개월의 형량이 선고된 엄청난 범죄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이제 1심 법정 구속 이후에 항소심에서 선임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법인은 우선 첫 번째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하는 것이 저희 업무였습니다. 항소 이유서 작성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형사소송법에서는 항소 이후에 국한된 범위 내에서 심판을 한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소 이유서를 구성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고요. 이를 위해서 그 주거 침입이 문제된 그 지방 소재 모텔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그 모텔 쪽이었고요. 아마 차로는 뭐 한 1시간 반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범행 발생 시각이 새벽이었습니다. 밤 뭐 1시에서 2시 사이였기 때문에 실제 그 범행 시각과 동일한 시간에 제가 3번 방문을 했어요. 첫 번째 항소 이유서 제출하려고 하면서 제가 현장 상황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항소 이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재판부에 현장 검증 신청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직접 판사님 보고 현장 검증을 해달라. 근데 사실 이 재판부에서 현장 검증을 나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제가 이제 현장 검증 신청을 했던 부분은 어떤 장소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재판부에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현장 검증 신청을 했었고 실제로 재판부가 이걸 인용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신청한 현장 검증 신청을 바로 기각하진 않았고요. 다만 검증의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 과정에서 좀 확인을 해보자라고 유보적인 태도가 있었죠. 또 한 가지 제가 했던 부분이 이제 성폭법 제3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성폭법 제3조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이 가벌성이 강하게 처벌되어 있는데요. 성폭법 3조 같은 경우는 특수 강도 강간이라고 해서 주거 침입,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특수 절도, 어떤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이후에 성범죄를 한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중강제추행을 해버리면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2020년 5월 19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위헌이냐면 당연히 주거 침입 내지 특수 절도 어떤 이런 다른 범행을 전제로 특히 주거 침입을 전제로 모르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어떤 성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당연히 중형에 처해야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강간을 한 행위하고 강제추행을 한 경우는 강간과 강제추행은 법정형 자체가 달라요. 강간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의 법정형이고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의 법정형입니다. 그러니까 상한과 하한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주거 침입을 한 걸 전제로 했다고 해서 강간을 한 경우와 강제추행을 한 경우와 똑같이 처벌을 한단 말이죠. 무조건 7년 이상,
합의를 해도 3년 6개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면은 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어깨를 잘못 만지다든지 아니면 뭐 엉덩이를 잘못 만졌다든지 일회성 신체 접촉인 경우라 할지라도 무조건 7년 이상이 선고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강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론 그 피해 당사자분이 그 경험을 했던 그런 부분은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도 어렸을 때 도둑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한 게 뭐냐면 칼을 먼저 찾더라고요. 칼을 찾고 저희 부모님 방을 막 이제 들어오려고 할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 도둑을 쫓아낸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거 침입 이후에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7년 이상으로 처하는 부분이 저는 위헌성이 높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형량을 조금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조율할 수 있겠지만 일률적으로 7년 이상짜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거죠. 살인을 한 법정형보다도 더 높은 범행이란 이겁니다. 근데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는 주거 침입 부분을 저희가 다퉜기 때문에 방에 잘못 들어갔다 이런 부분을 주된 쟁점사항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고, 제가 그래서 모텔에 직접 방문을 해서 CCTV 화면을 직접 확인을 하고 PPT 프레젠테이션을 토대로 재판부에서는 직접 현장에 가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실감나게 그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서 현장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사진과 동영상을 직접 여러 번 찍고 편집을 하고 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과정을 거쳤고요. 이제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니까 재판장님께서는 그 영상 화면에서 자기가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다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부분을 좀 반박을 하신 거죠. 이 변호사의 의견이 이러하지만 내가 이 영상을 보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더 의심이 된다 라고 오히려 문제점, 이상한 특이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2번 또 갔습니다. 그 의뢰인분의 가족이 굉장히 그 애타는 심정으로 자신의 어떤 자녀분의 어떤 석방을 위해서 굉장히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뭐 저도 아기들이 있고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 가족분의 어떤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제가 2번 더 밤에 새벽에 차를 끌고 직접 현장에 또 갔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지적을 하는 그 부분이 저희가 방어를 하고 대응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어떤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갔고요. 근데 그걸 또 냈더니만 재판부에서는 또 다른 이견을 제시하죠.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고기일이 잡혔고, 근데 문제는 제가 준비하는 사건 같은 경우 선고일에 제대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10건의 사례가 있으면 한 7, 8건은 선고기일이 대부분 연기가 돼요. 이게 연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재판 구조도 판결문을 막 미리 쓰면서 하는 구조가 아니라 결심이 되면 기록을 받고 판결문을 쓰거나, 항소심 같은 경우도 결심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재판부께서 이제 합의를 하고, 대부분 항소심 이제 합의부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제 3분의 판사님이, 주심 판사와 재판장님 그리고 배석 판사님이 서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선고한 2주 전쯤에 이제 어떤 결과가 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하고 양형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서로 논의를 한 이후에 판결문을 쓰는 과정 속에서 이제 또 제가 주장한 그런 부분과 매칭을 시켜보면 또 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경우는 선고 연기가 되거나 변론 재개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쟁점 사항을 확인해 보는 것이죠. 선고 연기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좀 제 주변 지인, 친구 판사님께도 여쭤보면 이 경우는 그 합의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 연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무슨 말이냐면 주심 판사의 어떤 검토 의견과 재판장님의 검토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그런 경우는 선고 연기를 해서 재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으로 전제되기 때문에 선고 연기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제가 아는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합의가 안 돼서 연기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선고 전날 또 연기되는 경우도 있고요. 연기가 한 번 또 되고 그 이후에 또 연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한 3번 연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연기가 되면서
조금 선고가 늦어지면서 좀 더 심층 검토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좀 더 있었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특이점이 1심에서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아주 결정적으로 불리한 부분이었죠. 1심에서 혐의를 인정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 자백 취지의 진술이 이 어떤 형량에 대한 오해, 1심 변호사가 잘못 선정해준 부분, 그러니까 그 자백이 자신의 진위에 따른 자백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판결문 내용을 좀 간단하게, 그 부분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판단 내용으로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원심 및 1심 공판 조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니지 않고 그 자백의 진실성 및 신빙성, 그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첫째로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둘째로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을 고려해서 그 자백이 신빙성 믿을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기본적인 저희 의뢰인의 어떤 취지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변론도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실상 자세히 살펴보면 주거 침입을 비롯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경찰 조사에서 부인을 했고, 1심 판결 과정에서 제출된 그 피고인의 반성문에서는 주거 침입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는 취지였던 부인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실제로 자백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라고 해서, 결국 1심에서도 저희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성폭법 위반이 개정된 것을 몰랐습니다. 그분이 2020년 5월에 성폭법 제3조의 법정 하한선이 7년 이상으로 개정된 것을 모르고 여전히 5년이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법 개정 사실을 모른 상태로 자백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식으로 좀 잘못 설명을 해줬고요. 근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제 합의도 했고, 피해자가 단순히 실수에 불과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해줘서 고소 취하를 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진술을 하였지만, 그 자백이 신빙성이 없고 실제로는 주거침입 부분을 다투는 취지 아니었느냐라고 재판부에서는 구체적 판단 과정을 통해서 직권으로 자백의 임의성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재판부께서 의뢰인의 어떤 억울한 사정을 균형 있게, 정말 균형 있게 해 주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검사가 당연히 상고를 했습니다. 일부 무죄가 나왔고, 주거 침입 부분을 무죄로 한 이 판결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검찰이 상고를 했습니다. 검찰에 상고를 했다는 얘기는 대법원에서 심리가 다시 한번 진행된다는 것이고, 저희 법인은 이제 대법원 사건을 추가 수임을 하고 검찰의 상고 이유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제출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상고 기각 결정,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2심의 주거 침입 부분 일부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피고인이 사회에 무사히 복귀를 해서 사건이 잘 해결된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저의 이제 변호사 일생에 있어서도 가장 조금 기억에 남는 그런 판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확정적으로 예상하고 사건을 진행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아버지와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항소심 재판 절차가 진행됐고요. 결과가 잘 나왔지만 당연한 결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유사 사건에 처하신 부분, 특히나 주거침입, 성범죄 관련된 부분은 법정형이 굉장히 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애당초 빨리 합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잘 대응을 하셔서 주거침입 부분이 주거침입의 어떤 범위가 없었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